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 중에서 매입 거래 코드 유형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과세 매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과세 매입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 전산에게 1급하고 겹쳐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풀이하는 건 아니고 1, 2번을 제외한 3번부터 5번까지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11월 3일에 하늘산업으로부터 건물의 에스컬레이터를 수선받고, 자, 에스컬레이터를 수선했다고 합니다. 자, 수선받고, 수선비 공급가액 800만 원에 세액 80만 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대금은 전액 약소거금을 발행해서 지급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자본적 지출을 언제 사용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비용을 사용했을 때. 자, 지금과 같이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우리가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계단만 있는 건물과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과 가치 차이가 나겠죠. 그만큼의 가치 증대 또는 내용 연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유형 자산을 그대로 증가시켜주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선을 하더라도 유형 자산의 가치에는 변동사항이 없이 현 상태로만 유지가 된다면 이때는 수익적 지출로 보고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발생시키기도 하죠. 자, 지금 발생한 이 거래에서는 우리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수선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판단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건물이 되겠죠? 자, 건물 800만 원, 그리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80만 원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자, 대변에는 지금 전액 약소거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자, 약소거금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발행한 거죠. 우리 이 경우에 일반적인 상거래로 봅니까? 안 보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분계 처리하실 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대금을 약소거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급어음이 아니라는 걸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4번 문제 보실게요. 4번은요. 11월 4일에 당사는 영수학기가 소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받았으면 과세 매입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300만 원에 부가가치세 30만 원이고요. 자, 이에 대한 대가로는 당사의 주식 200주를 액면가액이 만원짜리인 것을 액면 발행하여 교부를 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수표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차변에 있는 요소부터 보면 차변은요, 특허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의 특허권이라는 무형 자산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도 함께 증가하겠죠. 그럼 대변에 넣어야 하는 우리 계정들을 생각해 보면요. 당사의 주식 200주. 자, 당사의 주식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주식 발행하면 어떤 게 증가하나요? 어떤 계정이 증가하죠?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증가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대변에는 자본금,
자, 지금 보면 액면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주 만원짜리 액면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 2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330 중에 200만 원만큼은 자본금의 증가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좌수표 지급했대요. 자, 당좌수표는 당좌 예금의 지급이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 130만 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11월 5일날 주 테크노 상사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중에 10개 부분에 대해서, 자, 개당 8만원짜리 10개에 대해서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 처리를 하고 수정 전자상계사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자, 대금은 거래처와 협의하여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다면 분명 우리는 테크노 상사와 11월 5일 전에 원재료를 매입한 거래가 발생했을 건데요. 이 거래에서의 분계가 차변에는 원재료, 그리고 부가세 대금이었을 거고,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와 있는 거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외상 대금과의 상계 거래는 그대로 그 거래에 대해서 지금 총 80만 원에 대한 원재료만 마이너스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과세 매출에서도 보셨던 환불 부분입니다. 지금 입장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 마이너스 80만 원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세 대금도 8만 원 마이너스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88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과세 매입 문제를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3번 문제를 넣어 볼게요. 11월 3일이고요.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유형은 당연히 5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과세 매입에 대한 부분이었으니까. 그리고 공급가액은 총 800만 원에 80만 원의 부가세가 붙어있는 건물 수선비. 자, 자본적 지출로 사용을 했었고, 한을 사업에서 우리 지출했었죠. 전자상계센서 발급받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는 어떻게 넣어주셔야 될까요? 자, 차변에는 건물,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니까 혼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차변 원재료를 건물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차변의 건물, 부가세 내급금,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들어오는 거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11월 4일에 발생한 거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형 똑같고 해당 부분은 특허권을 구입한 거래였죠. 자, 특허권의 금액은 총 300만 원의 부가세 붙어있는 거래였습니다. 자, 해당 특허권은 영수학기가 가지고 있던 거였으니까 영수학기 걸어주시고 전자 여부의 분계는 또 혼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과세 매입에서는요, 뭐 과세 매입뿐만 아니라 매입 부분에서는 원재료나 상품에 대한 거래가 아니면 대부분이 전부 다 혼합으로 되어 있는 거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계 유형이 애매하면 무조건 혼합으로 하셔서 직접 분계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혼합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차변에 원재료 특허권. 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주식 발행해 줬으니까 자본금 증가하죠. 200만 원만큼. 자, 이때 자본금에 대해서는 저교에다가 우리가 몇 주를 발행해 줬는지, 얼마에 발행해 줬는지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좌 예금.
자, 다음 5번은 5일에 발생했던 거래에 대한 건이죠. 자, 해당 건은요. 이번에 반품에 대한 건이니까 똑같이 과세로 써주시고, 그리고 공급가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이너스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자, 이때 반품 처리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자, 반품 처리됐다는 것은 우리 개수가 다시 나갔다는 거잖아요. 환출된 거니까 이때는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재료에 대해서 수량이 마이너스 10개만큼 나갔다라고 수량에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단가 부분은 양수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될 겁니다. 우리 과세 매출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테크노 상사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거고요. 테크노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했던 거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거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나타나겠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과세 매입에 대한 분계들을 할 때도 우리는 과세 매출에서 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그 주체를 보고 혹시나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면 그때 외상거래가 발생했다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줘야 된다는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화면을 돌아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면세에 대한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 거래를 보시면요. 자, 면세는 우리가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면세라고 했었죠? 자, 문제 바로 보실게요. 11월 6일에 회사의 판매부 직원 홍진주의 결혼식에 사용할 축하 화환을 자, 총 11만 원에 주 영진에서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일단 보셔야 되는 부분이 축하 화환, 꽃이죠, 꽃. 꽃은요, 면세에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면세 중에 자, 면세나 아니면은 하면이나 또는 현면에 들어가는 것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래에서 영진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53번 면세가 되겠죠. 그럼 차변에는요. 자, 축하 하한을 사온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직원의 축하하한이니까 복리 후생비로 보셔야겠죠? 자, 판매부 직원에 대한 축하하한입니다. 그럼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는 세금을 면제받은 면세니까 이때는 부가세 대급금은 없겠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대변엔 보통 예금이 와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면세에 대해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11월 6일에 면세 거래 한번 넣어볼게요. 자, 면세는 53번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공급 가입 부분에 11만원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의제 매입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0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창이 안 나오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0번으로 처리해 주시고 여기는 영진 전자계산서 받은 거니까 전자 열어두시고 자, 우리 복리후생비에 보통예금이니까 혼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는 800번대 복리후생비 넣어주시는 거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 자,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면세 같은 경우에는 분계가 간단하죠. 일단 부가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주의해서 넣어주시고요. 금액만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금액들이 과세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자계산서라는 그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처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과세와 면세 부분에 대해서만 보실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봤던 매입 거래들 중에서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들, 그리고 지금처럼 면세 거래일 때 계산서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계산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면세 품목이 맞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